어제 항소제약이 오랜만에 꿈틀대가지고 8% 가까이 올랐다가 장 마감했는데요. 시황에 관한 내용 나온 게 의료보험 적용 의약품 협상 개시, 제약주 강세 이렇게 나왔는데 어저께 제약주가 대체로 다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약주 전체가 지금 어저께 한 3% 가까이 올랐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의약품 협상, 여기 보시면 의료보험 적용 의약품 협상 게시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 적용 의약품 협상 요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영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 워부시여션이라는 이 영화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 가운데 여기 요 배우를 좋아해서 이 배우 나온 영화들은 뭐 대부분 보는 편인데, 가발을 쓰고 있는데 원래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요 배우 나온 영화가 보고 나면 약간 좀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서, 아무튼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봤거든요. 딱 그 포스터만 보면 뭐 마약 얘기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야오가 들어가길래 무슨 마약왕 얘기인가 하고 봤는데, 범죄 영화는 범죄 영화인데 마약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분이 그 실화의 주인공이신데, 이분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약을 복용했는데 항암 치료기랑 약 복용하는데 한 2년 동안 거의 1억 가까이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약 살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먹었는데, 뭐 이제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뭐 채팅방이나 카페 이런 데서 인도에 카피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직접 인도로 가셔가지고 그 가짜 약을 구해서 복용을 해본 겁니다. 뭐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먹으면 죽으니까 뭐 가짜 약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전에 한동안 뭐 구충제 구충제 먹으면 뭐 암 낫는다고 뭐 그런 얘기에서 구충제 직접 복용하신 분들 계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직접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 가짜 카피약을 복용했는데 진짜로 효과가 똑같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거의 진짜하게 20분의 1 수준인데 효과는 같으니까 이제 이거를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뭐 채팅방에도 올리고 카페에도 올리고 이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부탁을 해가지고 대리구매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 어떤 뭐 이익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뭐 정확히 안 나오는데 아마도 이익을 취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뭐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대리구매를 시작하고 약을 전달하면서 이게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대리구매라는 게 뭐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가짜 약을 대리구매해서 그러니까 밀수해서 유통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이제 도움을 받은 많은 환자들이 탄원을 해가지고 기소가 취소되고 풀려나서서 뭐 책도 쓰고 뭐 영화도 나오고 뭐 그랬다는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기소가 됐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무슨 고위급 간부들이 있는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이게 18년도에 보시면 날짜가 중요한데 2018년도에 영화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어요. 저 같은 한국 사람도 영화 보고 나서 약간 여운이 나서 이분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국 사람들은 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흥행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어떤 방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다시 아까 이 의료보험 적용 의약품 협상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해보자면, 이 의료보험 의약품 협상이라는 게 우리나라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급여 항목을 이제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부터 중국에서 매년 한 차례씩 있었는데, 이때 이제 항목 리스트를 쫙 뽑아서 이 항목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회의가 끝나고 나면 결과를 몇 개 항목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2016년부터 5개 약품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3개 성공, 44개 협상해서 36개 성공, 18개 해서 17개. 근데 2019년도에 보시면 150개 항목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97개를 성공하고요. 가격을 거의 60% 가까이 깎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2016년, 17, 18까지는 뭐 10개, 5개 이렇게 하다가 19년부터 150개. 그리고 22년도에는 162개에서 119개 성공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20개 항목에서 지금 협상하고 있다면. 아까 영화 얘기를 제가 굳이 왜 했는지 뭐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면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면 이 사진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여자분이 누굴까요?
항소제약 뭐 주주는 아니시고 이분이 이게 제약회사 사장님이세요. 예, 근데 눈물이 기쁨의 눈물 같지는 않죠. 굉장히 슬픔의 눈물 같죠. 그래서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동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중국말 못하시더라도 이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대충 어떤 느낌이 와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如果要请示，赶快去请示，5分钟。全球就只顾问我们用一个特别吉利的数字，有没有可能？行，成功，恭喜你们，也是为我们老百姓提供了一个好药。 느낌이 오시나요? 굉장히 긴박하게 막 이제 뭐 강압적이진 않더라도 한테 긴박하고 뭐 까가지고 나서 이렇게 눈물이 흘리시는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여기 이 협상에 때가 되면 이제 뭐 어떤 신문이나 매체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뭐 링훈 간지아라고 해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영어까지 탈탈 털어서 이제 깎는 가격이라는 얘기인데, 낮은 가격.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 쪽에서도 나름대로 막 준비해가지고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이제 그 이바오지라고 해서 보험국, 우리나라 보면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다시 또 깎는 거고, 다시 또 얘기하면 또 깎아서, 깎을 때까지 깎아서 이렇게 누를 때까지 깎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낮은 가격의 협상을 끝내는데, 이 협상이 가능한 이유가, 이게 뭐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뭐 까르면 까는 뭐 이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판매량을 보장을 해준다고 하네요. 예, 여기 보시면 이자 환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을 깎는 대신에 그게 이제 비급여에서 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전체에 판매가 되니까 판매량을 보장해줘서, 그래서 전체 매출, 그러니까 그 이익률은 좀 감소하는데 전체 매출은 나오니까 영업 이득은 비슷해지는 뭐 그런 효과를 있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서 지차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중문을 그대로 쓰는 거는 혹시라도 뭐 리포트 보시는 분들은 요 단어 몇 개만 보시면 이게 그거다라는 걸 대충 아실 수 있게, 요거는 이제 대량 구매한다는 뜻이고, 지차이 무루라고 해서 의료보험 협상하는 그 목록이 있고, 그래서 대량 구매하는 목록도 따로 나오는데, 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일단 판매량은 확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요 그림도 보시면 이렇게 무시무시하죠. 보통 저희가 가격 협상 얘기할 때, 예,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장자라고 이런 단자, 장자로 가격을 얘기하다, 가격을 흥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저런 단어를 이 가라는 단어는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예, 목을 치다 뭐 이럴 때 씁니다. 예, 칼로 내리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이거 보시면 톱으로 잘라버리는 가격을, 그만큼 굉장히 독하게 가격을 깎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러면 주식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딱 들어보니까 이거 뭐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예, 여기 보시면 요때가 처음에 이제 19년도 18년도 그때거든요. 요때는 이제 외국 자본이 쫙 빠졌어요. 이거 제약회사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쫙 빠져가지고 쫙 내려갔는데, 그때 조금 다시 뭐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좀 올라왔다가, 이게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올라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17년, 18년, 29년도 협상이 끝나고 나서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128%, 337%, 39%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의 비급여가 이제 급여로 되고 나서 중국 전체에 이제 빠르게 판매가 되니까 제품 침투율도 확실히 증가되고, 그리고 협상을 할 때 이게 카피약이냐 아니면 개발약이냐를 나눠서, 개발약이다, 국산 약이다 그러면 그 가격을 좀 덜 깎는데요. 그래서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약품의 국산 대체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면 여기 이제 도매상에 넘기죠. 도매상에 넘기면 얘들이 이제 약사한테 의사한테 겁나게 그냥 영업하잖아요. 굉장히 뭐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그 영업 비용을 다 약값을 전가시켜서 약을 팔죠. 그래서 중간상의 과도한 차익을 제거하는 효과. 왜냐면 이건 의료보험 급여가 되면
나라에서 사가지고 약국한테 주니까요. 그래서 중간상에 대한 그런 과도한 차익이 제거가 되고, 또 병원 입장에서는 약을 구매할 때 이게 뭐 소수의 몇몇 의사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것도 밀실에서 도매상이랑 의사 간 쿵짝쿵짝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게 뭐 리포트나 매체들은 좋은 얘기만 쓰는 편이 있긴 한데, 뭐 주가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바오 탄판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꿈틀꿈틀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목록에 포함이 되면 일단 매출은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엔 이랬는데 지금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호재로 작용하는 호재라고 보는 편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악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호재 쪽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항소제약 주식이 조금 가야지 좀 중국 주식하는 이분들이 마음이 편해질 텐데, 요즘도 항소제약은 여전히 뭐 좋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그래도 뭐 회사가 나쁘진 않으니까 뭐 언젠간 뭐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바오 탄판 의료보험 협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